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정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나도 전문가처럼 보험 들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시리즈 1 때 제가 심혈관 질환 보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리즈 2 때는 3대 질환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질병 수술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전문가들은 질병 수술비를 어떻게 가입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 질병 수술비도 보험사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고 보장 범위라든지 보장 횟수 또 동일한 명칭인데도 보험사마다 다르게 그 보장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좀 복잡하게 느껴지거든요. 오늘 그래서 전문가처럼 질병 수술비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질병 수술비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장 자산을 제대로 준비하자는 차원인데요. 이 보장 자산을 준비할 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 크게 실손의료비, 진단비, 그다음에 수술비가 있으면 가장 핵심적인 걸 다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뭘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지, 그 다음은 어떤 걸 해야 될지, 또 그 다음으로는 어떤 걸 해야 될지를 우선순위를 일단 전문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실손의료비를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의 치료비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가장 최우선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또 최소한의 보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단비, 수술비만 있다면 우선 난 실손이 없다 그러면 실손부터 먼저 완벽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 순위가 진단비입니다. 진단비는 왜 필요하냐면 치료 전반적인 비용을 보완해 준다. 실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게 치료 재반 비용을 준비할 수 있다. 또 치료 이후의 향후 치료, 검사에 대한 비용으로도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가 있다. 또 중요한 암이나 뇌나 심장 같은 것, 그런 중대한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장기 치료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일시적인 그 영업활동, 소득활동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되거나 또는 그런 치료 과정에서 직업이 변경되는 것에 따른 생활비 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금 대비를 위한 게 바로 진단비입니다. 네. 이러한 실손과 진단비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바로 수술비입니다. 수술비는 왜 필요하냐면 특히 이 수술비가 최근에 이슈가 되는 이유는요. 실손에서 자기부담금이 장기 치료가 되다 보면 너무 커집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으로 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실손 그러면 걱정하시는 게 매년 보험료가 올라요. 이걸 과연 얼마까지 올라갈지 걱정스럽습니다. 과연 노후에는 유지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 제2의 실손 부분으로 수술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실손, 진단비, 수술비인데 그러면 오늘 제가 왜 전문가가처럼 보험 들기 질병 수술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실손의료비 가장 기본적으로 꼭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꼭 잊지 말으셔야 될 게 있어요. 실손의료비는 입원과 통원의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보통 입원의료비는 5천만 원 한도. 자,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통원은 통산적으로 30만 원, 일일 통원 한도가 30만 원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외래치료비를 25만 원, 처방을 5만 원 한도 내에서 하고 거기에서도 자기부담금이 발생이 돼요. 그런데 이런 치료를 여러 차례 한다든지 또는 통원 치료했을 때 고액의 검사, MRI라든지 PET-CT라든지 이런 고가의 검사를 하게 되면 하루 통원 한도 금액을 오버하게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내부담이 생기는 걸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입원해서 수술하고 치료해야 되는 것들이 최근에는 통원 치료로 동결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는 더더욱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한도 30만 원만 밖에 안 되는 지금 현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질병 수술비입니다. 또 하나 실손의 걱정은 해마다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보험료 인상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지금은 5만 원, 7만 원인데 65세, 70세 되니까 20만 원, 30만 원 예상될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됐죠. 실질적으로 노후가 되면서 유지에 대한 부담이 돼서 해약하시는 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2실손으로 질병 수술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진단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이 진단비는 딱 한 번 받고 끝나요. 그래서 재발이 되거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진단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받는 보장 횟수 대비 보험료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진단비는 대개 암이나 뇌나 심장 같은 큰 질병에 대한 진단비가 있죠. 치액 진단비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은 질병에 대한 보장이 제외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실손과 진단비의 부족한 면을 채울 수 있는 게 바로 질병 수술비라는 겁니다. 질병 수술비는 매번 수술 받을 때마다 보상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70세 이후에도 실손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대비책으로 제2의 실손으로 가능하다. 작은 수술부터 큰 수술까지 다 보장이 된다. 그래서 진단비보다도 보장받을 확률이 크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진단비보다 보험료는 훨씬 저렴하다. 그리고 지금의 의료기술 발달 추세로 봤을 때 점점 더 통원치료, 또 입원보다는 통원치료가 굉장히 대세가 되기 때문에 실손을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질병수술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가 주로 가입하는 질병수술비는 뭐가 있을까요? 그건 이 표로 제가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18년도 한국인 사망 원인을 주요 원인이 뭔가 보니까 암, 그다음에 심장, 뇌혈관. 요걸 좀 더 정리를 해보면 1위는 암, 2위가 순환계 질환인 뇌하고 심장, 그리고 3위가 호흡기 질환입니다. 이런 게 주요 사망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치료, 수술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거겠죠. 이걸 좀 더 들여다보면 순환계 질환에 있어서도 또 세부적으로 그 원인을 보면 1위가 뇌혈관 질환 사망, 2위가 허혈성 심장 질환 사망입니다. 그리고 3위가 부정맥, 4위가 심부전, 그리고 고혈압 순입니다. 대개는 이 1, 2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한 사망 원인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 수술비, 그다음에 허혈성 질환 수술비를 잘 많이 가입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에서 보상되지 않는 부정맥과 심부전에 대한 수술비 준비는 별로 없으세요. 이거면 다 되는 줄 아세요. 근데 부정맥이나 심부전은 허혈성 갖고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이거보다 큰 심장 질환 수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질병 수술비 제대로 가입하면 이 부분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거를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질병 수술비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질병 수술비 가장 기본, 가장 큰 거는요, 질병 수술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보장 담보예요. 가장 큽니다. 이 안에 2대, 5대 종수술비, 뭐 100일 대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크기 때문에 보험료는 가장 비싸요. 근데 보장 금액은 너무 보험사도 부담이 되니까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밖에 보장해 주질 않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다음 이제 뇌혈관, 허혈성 이런 것들은 좀 고액 수술비가 나오니까 크게 해주기 위해서 2대 수술비라는 걸 보험사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이제 한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뇌혈관 질환 수술비,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 이렇게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허혈성에는 부정맥이나 심부전 이런 게 안 돼서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라는 걸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부정맥, 심부전까지도 해주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거보다 더 큰 게 뇌질환, 심질환 수술비예요. 상해로 인한 뇌, 상해 사고로 인한 심장까지도 해주고 양성 종양 수술도 해주는 게 뇌질환, 심질환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특히 이게 제일 큰데 이거는 관열과 비관열을 좀 구분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관열, 비관열 구분을 안 하고요. 근데 이 두 가지만 걸리면 상관없는데 살아가다 보면 이거 2대 질환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5대 기관 질병 수술비라는 걸 또 운영을 합니다. 신체 부위, 뇌, 심장, 간, 폐, 콩팥 이렇게 5가지를 또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이 5가지는 별도의 또 보험료 부담을 하면 수술비를 지원하겠다. 그런데 이거는 관열과 비관열을 나눕니다. 그래서 비관열은 관열 수술비 보장 금액의 50%만 해줘요. 비관열은 50%만 해준다. 이거를 모르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5대 기관은 최초 1회만 해주는 것도 있고 연간 1회만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틀려요. 그래서 제대로 알아보시고 가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거보다 이제 큰 게 종수술비입니다. 종수술비. 종수술비는 1종부터 2, 3, 4, 5종 수술비까지 있습니다. 전에는 생명보험 쪽에만 판매를 했는데 지금은 손해보험 쪽에서도 1에서 5종 수술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수술비는 수술 크기에 따라서 구분을 한 거예요. 1종은 작은 수술, 5종은 큰 수술. 큰 수술이니까 주로 뇌나 심장과 관련된 개두, 개흉, 개복 수술입니다. 근데 대개는 이 1에서 5종 수술비는요. 2종 일부부터 3, 4, 5종은 관열이에요. 그래서 종수술은 관열과 비관열이 구분이 된다. 그래서 5종일수록 관열이고 관열일 때만 보장 금액이 크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도 좀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특정 수술비라고 해서 100일 대, 70일 대, 64대, 20일 대 수술비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그래서 이 중에 100일 대 수술비를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 특정 수술비, 특히 100일 대 수술비는요. 관열, 비관열 구분하지 않아요. 똑같이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수술 시마다 해줍니다. 매번 해줍니다. 그리고 최대 2천만 원까지 해줍니다. 가장 범위가 크죠. 그 보장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 가져갈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된다? 가장 밑에 있는 가장 큰 부분으로 선택하셔도 차선책으로 가장 좋다. 특히 물론 손보에는 100일 때보다 큰 112대 수술비를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요. 2천만 원까지는 안 돼요. 그래서 보장 금액도 가장 크고 종류도 가장 큰 100일 대를 제가 이제 오늘 좀 짚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 100일 대라는 건 정말 101가지 질병에 대한 수술비를 보장해 주는 건데요. 그중에 10대, 가장 고액인 당뇨, 심장, 고혈압, 뇌혈관 굉장히 중요하죠. 2대나 5대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동맥류, 기관지, 입원부를 최고 2천만 원까지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맥, 대동맥까지도 다 포함한다. 관열, 비관열 구분하지 않는다. 100일대 중에 27대에는 갑상선, 안면신경장애, 동맥경화증, 폐렴, 녹내장, 폐질환, 그리고 파킨슨병, 그리고 부갑상선 질환과 양성 종양까지 최고 2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100일대에 있는 27대는 10대하고 27대를 합쳐서 폐 질환에 대한 모든 걸 다 해줍니다. 일부 5대 기관에서는 면책이나 50% 지급만 되는데 이 100일대에서는 폐도 완벽하게 다 해결이 된다. 그다음 21대에도 보면 추간편 장애라든지 각종 양성 종양이 최고 100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41대는 이제 생활질환, 답이 많이 발생되는 건데요.
관절염, 그다음에 뭐 여성 생식기, 그다음 비뇨기 예통, 남성 생식기,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양성 종양들을 최고 100만 원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요실금까지도 보장해 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백내장인 경우에는 최고 30만 원, 치액인 경우에는 10만 원이고요. 백내장 같은 경우는 한쪽당 30만 원이니까 양쪽을 다 한다 그러면 대부분 할 수밖에 없으니까 60만 원을 수술 시에 보장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100일 다음에 제가 또 중요시 생각하는 건 21대입니다. 100일 와 20일 동시가입이 가능합니다. 하나 갖고는 좀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보장 금액을 수술 시에 더 받겠다 그러면